그들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뉴욕의 호화로운 파티장, 명품 수트를 차려입은 두 남자는 나란히 서서 여성들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제프리 앱스타인, 억만장자, 그리고 나중엔 아동 성범죄자로 불릴 남자. 이 둘의 관계는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뉴욕 사교계의 중심 인물이었고 앱스타인은 그 세계 속에서 은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함께 파티를 열었고 때론 같은 여성들과 어울렸으며 서로를 멋진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여성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입니다. 앱스타인은 결국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9년에 수감 중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트럼프의 이름은 꾸준히 등장해 왔습니다. 앱스타인의 주소록, 통화 기록, 파티 영상, 재판 증언, 정황은 많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트럼프는 정말 아무 관련이 없었을까? 2016년 한 여성이 트럼프와 앱스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위협을 느껴 자진 철회했습니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일했던 10대 소녀는 앱스타인의 네트워크에 포섭되었고 트럼프의 공간에서 그 일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문서에서는 수차례 트럼프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그와는 오래전에 절교했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발언은 과거 인터뷰들과 영상에서 보인 모습과 크게 어긋납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앱스타인의 사망 직후 클린턴 전 대통령을 암시하는 음모론 영상을 직접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앱스타인 사건을 향한 시선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리려는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아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행동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관계를 따라가며 이들이 나눈 말과 행동, 그리고 법정 문서에 등장하는 기록 하나하나를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이건 정황과 증언, 그리고 권력의 그림자가 얽힌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내용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관계는 단순한 안면 이상의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두 사람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여러 차례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목격되었고 심지어 서로를 호의적으로 언급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뉴욕의 부유한 상류층 커뮤니티에서 두 사람은 종종 같은 행사에 참석하거나 같은 인물들과 교류해왔고 이로 인해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지인 수준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시점은 1992년입니다. MBC 뉴스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는 당시 자신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파티에 앱스타인을 초대했고 둘은 함께 여성들을 바라보며 웃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영상 속 트럼프는 앱스타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수차례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전혀 낯설지 않게 대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앱스타인의 성범죄 혐의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2002년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앱스타인을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앱스타인을 매우 멋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는 아름다운 여성들을 아주 좋아하고 그 중에는 아주 어린 여성들도 포함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앱스타인의 성적 성향에 대해 당시부터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촉발시켰습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이후 앱스타인의 성범죄 스캔들이 본격화된 뒤에도 여러 차례 재조명되었습니다. 앱스타인 역시 트럼프와의 친분을 과시하듯 언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3년 발행된 뉴욕 매거진의 다른 기사에서는 앱스타인이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훌륭하며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여성을 잘 다룬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관계는 마러라고 리조트를 중심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앱스타인은 마러라고의 정회원은 아니었지만 자주 그곳에 드나들며 트럼프의 손님으로 초대되곤 했습니다. 특히 당시 마러라고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후일 증언한 바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자주 젊은 여성들을 동반하거나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마러라고의 한 직원은 앱스타인이 1990년대 후반 리조트의 마사지실을 자주 이용하며 문제를 일으켰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후 인터뷰에서 앱스타인과는 15년 전쯤 사이가 멀어졌으며 그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앱스타인이 2008년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트럼프는 그와의 관계를 명확히 부인하려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는 앱스타인과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고 언론에서도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당시 앱스타인의 주소록에는 트럼프의 개인 연락처가 여러 개 수록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마러라고, 트럼프 타워, 휴대폰 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한때 긴밀하게 연락하던 사이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입니다. 앱스타인의 성범죄 수사가 재개되고 그가 2019년에 사망한 뒤 대중과 언론은 다시 한번 트럼프와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앱스타인의 항공기, 일명 로리타 익스프레스의 클린턴, 영국 왕자 앤드루 등과 함께 트럼프도 올랐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개된 비행 기록에는 트럼프의 이름이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앱스타인과의 친분, 그리고 그가 운영하던 사교적 네트워크 안에 트럼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관계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것이었다는 정황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공적인 파티에서의 밀접한 교류, 인터뷰에서의 상호 긍정적인 언급, 그리고 마러라고라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반복적 만남은 둘 사이가 적어도 한 시기에는 꽤 가까웠음을 보여줍니다. 이 관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 제프리 앱스타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13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하루 12시간 외출이 허용되는 이른바 특혜 형량으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등장했고 2019년 앱스타인은 다시 체포되었지만 뉴욕 감옥에서 수상한 방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연관성 여부 역시 주요한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트럼프가 앱스타인의 성범죄에 직접 연루되었는지를 두고는 여러 차례 의혹과 진술, 법적 문건들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2016년에 제기된 한 민사소송입니다. 100억, 200억, 300억 이상 수익을 낸 슈퍼개미 전업 투자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중장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 둘째, 매일매일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서 큰 자산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거나 남이 알려주는 정보로 수익을 내는 슈퍼개미는 없습니다. 공통점은 다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탁월한 투자 실력을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떠먹여주는 종목,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자 실력을 키워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발굴해야 10배 올라가는 텐베거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서 슈퍼개미가 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저희가 출판한 것도 아니고 책 저자와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읽었던 책 중에서 구독자분들의 투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골라서 선물을 드릴 뿐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익명으로 등록된 제인도라는 여성이었고 그녀는 1994년 당시 13세였던 자신이 트럼프와 앱스타인에 의해 뉴욕 맨해튼의 한 아파트에서 반복적으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앱스타인이 소유한 것이었으며 당시 트럼프도 자주 드나들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인도는 트럼프가 그녀를 폭행하는 동안 협박을 가했으며 이후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위협까지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결국 공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이 위협을 느껴 소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후 법원에 추가적인 증거나 진술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은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는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사례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일하던 한 여직원의 증언입니다. 이 여성은 당시 14세였고 앱스타인의 고용 제안을 받은 뒤
플로리다 팜비치에 위치한 저택으로 데려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앱스타인이 자신에게 성적 접대를 강요했고 그 네트워크 안에는 유명 정치인과 유명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트럼프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앱스타인의 성범죄가 진행된 장소가 트럼프의 리조트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의혹을 샀습니다. 그 외에도 2000년대 초반 앱스타인의 일정표나 통화 기록에 등장하는 이름들 중에 트럼프의 명함과 연락처가 여러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앱스타인의 주소록에는 트럼프의 자녀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정보는 앱스타인과 트럼프의 관계가 단순히 예전 지인 수준을 넘어섰을 가능성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앱스타인의 유죄 판결 이후 그의 행동을 비판하며 앱스타인과는 오래전에 절교했고 나는 그런 성향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인터뷰나 영상 기록,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해명에는 여러 차례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앱스타인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말했지만 2002년 뉴욕 매거진 인터뷰에서는 앱스타인을 아주 멋진 친구라고 표현하며 그는 아주 어린 여자들을 좋아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앱스타인의 범행을 미리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트럼프 본인이 성폭행 관련 고소를 여러 차례 당해왔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 당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여성들이 트럼프의 과거 성추행 또는 성폭행 의혹을 폭로했고 이 중 일부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측은 대부분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일부는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트럼프 본인이 성과 관련된 다수의 법적 문제를 겪었다는 사실은 앱스타인 관련 의혹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앱스타인의 성범죄 네트워크에는 정치인, 연예인, 기업인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영국의 앤드루 왕자,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등이 언급되는 가운데 트럼프 역시 그 리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법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앱스타인과의 교류 및 그가 출입하던 공간에 트럼프가 자주 등장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의혹은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앱스타인의 성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앱스타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 그 관계가 의혹이 불거진 시점까지도 이어졌을 가능성, 그리고 앱스타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의혹들이 트럼프 주변에서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트럼프와 앱스타인 스캔들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의 범죄를 둘러싼 논란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은 바로 법정 문서와 증언들입니다. 이 공식 기록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를 지니며 이름이 거론된 인물들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언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트럼프의 이름 역시 이런 문서에서 몇 차례 등장했는데 단순한 언급인지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2019년 공개된 수천 쪽 분량의 재판 기록 중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이름이 간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앱스타인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슬레인 맥스웰과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앱스타인의 인맥 리스트 속에서 트럼프는 수차례 언급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진술은 버지니아 로버츠 주프리의 증언입니다. 그녀는 앱스타인과 맥스웰에 의해 10대 시절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앱스타인의 저택에서 본 여러 유명인들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 중에는 트럼프, 클린턴, 영국 왕자 앤드루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프리는 트럼프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진술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그녀는 트럼프가 나를 건드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앱스타인의 범행 네트워크와의 물리적 연루 가능성을 일정 부분 해소해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정황 자체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이뤄진 장소에 있었고 앱스타인의 내부 네트워크와 교류한 흔적이 있다면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윤리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앱스타인의 개인 연락처 수첩, 이른바 블랙북도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수첩에는 트럼프뿐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들, 측근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다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 타워, 마러라고 셀폰 번호, 사무실 번호 등 총 14개 이상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앱스타인이 트럼프와 비교적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물론 앱스타인이 유명인들의 번호를 수집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숫자와 빈도 면에서는 트럼프가 단순한 접촉 이상이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건은 앱스타인의 전용기 기록입니다. 이른바 로리타 익스프레스라 불리는 이 전용기는 앱스타인이 전 세계 유명 인사들과 미성년 여성을 태우고 이동하던 수단으로 항공기 탑승 명단이 연방항공청 자료로부터 확보되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노력을 해도 모두가 만족할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계좌가 깡통이 되기도 합니다.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는 달콤한 꿈을 안고 투자를 시작하지만 상위 5%의 소수만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95%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손실만 쌓여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투자 시장은 참가자의 실력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프로와 아마추어, 무림의 최고수와 최하수가 함께 겨루는 무제한급 결투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대와 싸움을 하고 있는지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투자가 잘 안 되지? 왜 자꾸만 손실이 나지 하며 답답해하면서도 그 고난의 원인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씨름을 해본 적이 없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강호동이 씨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과 함께 여러분이 농구를 하면 게임이 될까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와 축구를 하면 여러분이 공을 뺏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투자 시장에서 그런 시합을,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에서 하버드, MIT를 나온 수재들이 준비한 전략과 대결을 하고 삼성증권, KB증권 등에서 서울대, 카이스트를 나온 전문가들이 준비한 전략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몇백억을 벌고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는 슈퍼개미들과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5%만 돈을 벌고 95%는 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챗 GPT가 등장하면서 AI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어려운 코딩을 이제 비전문가도 AI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치밀한 투자 전략도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AI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도 고급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손실이 자꾸만 쌓여서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 투자가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 개발하고 준비했습니다. 세계 1위 차트 사이트 트레이딩비와 글로벌 1위 크립토 거래소 바이낸스와 합작해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AI 자동 매매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가 매집을 하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보다 거래 대금이 많은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AI 자동화 매매를 여러분 계좌에 연결해서 신개념의 수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단기간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기회가 올 때만 매매를 하기 때문이죠. 1년간 꾸준하게 40에서 50% 정도 달러 수익을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신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은행 이자는 1에서 2%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동산 투자는 이제 예전과 다릅니다. 연간 이런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수단은 쉽게 찾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투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안전하게 쌓아가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AI 자동 매매 연결 링크를 클릭하셔서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계좌에 AI 시스템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입비나 사용료는 없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시스템 비용이 차감될 뿐입니다. 다만 200억 이하 자금까지만 전략대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운용금액 상한선을 터치하면 더 이상 AI를 연결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가는 사람이 더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명단에는 클린턴, 앤드루 왕자, 배우 케빈 스페이시, 변호사 앨런 더쇼비츠 등 다양한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승객 명단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기장의 진술서에서 트럼프를 본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고 앱스타인의 비행 코스 중 플로리다 마러라고 인근이 여러 차례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기슬레인 맥스웰의 재판에서 공개된 일부 이메일과 통신 기록, 사진 역시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트럼프와 관련된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 제출 문서에 포함된 사교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는 트럼프가 앱스타인의 자산 관리인, 홍보 담당자 등과 연관된 지점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시 형사적 증거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앱스타인의 핵심 인맥 구조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비공식적인 자료로 해석됩니다. 법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건
2020년에 기밀 해제된 일부 문서들입니다. 연방법원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앱스타인과 맥스웰의 피해자들이 진술한 VIP 명단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에도 트럼프의 이름이 간접 언급되었습니다. 주프리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트럼프가 앱스타인의 저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고만 진술했고, 직접적인 성적 가해자로 언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언론과 대중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 문서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이름은 대체로 직접적 범행 연루보다는 앱스타인 네트워크 내 주요 인물 중 하나라는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정황상 연결고리가 다수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증언이나 문서에서 트럼프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준의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앱스타인 사건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고 관계망 중심에 존재했다는 점만으로도 이 사안은 앞으로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가 어떤 해명을 내놓았는지, 또 언론이 이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실체와는 별개로 트럼프가 대중과 언론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는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우선 트럼프는 앱스타인이 재수감된 2019년 이후 그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악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앱스타인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멀어졌다며 그와는 전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앱스타인의 행동은 역겹고 그의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앱스타인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고 앱스타인의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과거 발언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트럼프는 2002년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앱스타인을 매우 호의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앱스타인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며 그는 여자들을 아주 좋아하고 특히 아주 어린 여자들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나와 비슷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앱스타인이 미성년자에게 집착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매우 문제가 되는 인용문으로 부각되었고 트럼프의 해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의 이중적인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류 언론은 트럼프의 해명을 반복 보도하면서도 과거 그의 행적과 모순되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특히 앱스타인이 트럼프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자주 방문했고 트럼프가 그를 직접 초대해 파티를 열었다는 점은 단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다고 해석했습니다. MBC 뉴스가 공개한 1992년 마러라고 파티 영상은 이런 해석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에는 트럼프와 앱스타인이 함께 여성들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두 사람은 매우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트럼프의 앱스타인과 멀었다는 주장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 파티가 있었던 시점을 문제 삼으며 그 이후에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앱스타인의 주소록, 통화 기록, 이메일 등에는 그 후에도 트럼프와의 접점이 존재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특히 앱스타인의 블랙북에는 트럼프의 연락처가 무려 14개나 등재되어 있었고 이는 그들이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관계를 넘어서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해석됐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해 앱스타인이 연락을 많이 했을 뿐이지 트럼프가 응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언론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스캔들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그의 범죄적 성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트럼프가 앱스타인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에 대해서도 발언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앱스타인이 뉴욕 교도소에서 사망했을 당시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때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음모론 영상을 리트윗했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언론은 그가 앱스타인과의 개인적인 관련성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보수 성향의 매체에서는 트럼프의 해명을 옹호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앱스타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껴 관계를 끊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경계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거에 드러난 수많은 기록과 배치되기 때문에 대중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는 못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는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점점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명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가 남긴 과거의 발언과 영상, 문서 기록 등은 해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언론은 트럼프가 앱스타인과 절친 수준의 관계였다는 근거들을 하나씩 되짚으며 그가 지금껏 해온 설명이 과연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해명은 앱스타인 스캔들에서 가장 복잡하고 논쟁적인 지점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앱스타인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 스캔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권력자 네트워크와 그 배우의 의혹들,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연루된 인물들까지 너무나 많은 미스터리와 소문이 얽혀 있다 보니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음모론을 낳게 됩니다. 특히 트럼프가 연관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이 음모론은 정치적인 색채까지 띠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어디까지가 팩트이고 어디서부터가 허구인지를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이 뉴욕 교도소에서 사망한 날 공식 사인은 자살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 당시 그는 24시간 감시 대상이었고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 카메라는 고장났고 담당 교도관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말이 안 되는 우연이 겹친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했고 누군가 그를 침묵시켰다는 음모론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이때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앱스타인의 인맥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던 수많은 유명인들, 정치인들, 재계 인사들 중 누군가가 그를 제거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고 그 리스트에는 도널드 트럼프도 빠지지 않고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앱스타인이 사망한 직후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음모론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직접 불을 지폈습니다. 해당 영상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고 트럼프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근거 없는 주장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행동은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자신의 과거로 돌리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앱스타인과 트럼프가 함께 찍힌 사진, 파티 영상, 과거 인터뷰 등은 다시 인터넷과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렇다면 트럼프는 얼마나 앱스타인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극단적인 시각에서는 트럼프가 앱스타인의 사망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덮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유도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앱스타인의 죽음 이후 공개된 일부 법원 문건과 증언들은 그의 성범죄 네트워크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성년자 모집을 위한 중개자, 성접대를 위한 특정 장소, 그리고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권력자들까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대중은 점점 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은 음모론과 사실이 뒤섞이면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앱스타인의 전용기에 몇 차례 동승했다는 주장과 실제로 트럼프 이름이 비행기 승객 리스트에 없다는 문건은 서로 충돌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장의 증언에선 트럼프를 본 기억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다른 문건에선 앱스타인의 주소록에 트럼프의 연락처가 여러 개 존재합니다. 이렇듯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단서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 그 사이를 메우는 건 결국 사람들의 상상과 의심입니다. 이러한 정보 공백 속에서 QAnon 같은 극우 음모론 세력은 더욱 활개를 칩니다. 이들은 앱스타인 사건을 세계 엘리트들이 운영하는 아동 성착취 카르텔로 규정하고 트럼프를 그 구조에 맞선 영웅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이 서사는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졌지만 많은 지지자들을 양산했고 미국 정치에 실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2020년 대선 기간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음모론은 트럼프 지지층 결집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대부분 구체적인 증거나 공신력 있는 조사 결과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방수사국 FBI과 주요 언론들은 QAnon과 같은 집단이 퍼뜨리는 정보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QAnon 지지자들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때로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의 서사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면 나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은 그가 앱스타인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프레임이든 활용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결국 앱스타인과 트럼프를 둘러싼 음모론은 진실 여부를 떠나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누가 앱스타인을 침묵시켰는가? 트럼프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가? 혹은 그도 공범 중 하나였는가? 이 질문들에는 아직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앱스타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전개는 단순한 개인의 스캔들을 넘어 권력, 진실, 그리고 대중심리에 관한 복잡한 퍼즐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트럼프라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앱스타인의 죽음 이후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인물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클린턴, 앤드루 왕자, 연예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그 중심 어딘가에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트럼프가 앱스타인의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는 명확한 법적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맥을 넘어선 교류, 정황, 그리고 상호 언급들은 그를 이 거대한 의혹의 테두리 안으로 계속 끌어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앱스타인과는 오래전에 멀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상과 발언, 그리고 앱스타인의 주소록 속 반복되는 기록들은 그 주장을 쉽게 믿게 만들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앱스타인의 세계를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했던 것인지 아직 그 진실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범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얼마나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증거보다 정황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앱스타인의 비밀 중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감춘 건 단지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였을까요? 주식시장은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지나가면 하락장이 찾아오고 하락장이 지나가면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죠. 하락장에는 누구나 시장 대응이 어려워서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승장이 찾아와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에서 누구나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투자 공부를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만이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의 투자 공부를 돕기 위한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자꾸만 손실이 쌓이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게 해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지 못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